자, 한번 상상해봐. 너 지금 친구들이랑 시끄러운 카페에 앉아있어. 음악도 나오고 옆 테이블에서 웃는 소리, 주문하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온갖 소음이 뒤섞여 있지. 그런데 너는 앞에 앉은 친구 얘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려. 그냥 배경 소음일 뿐이야.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뒤 테이블에서 누군가 대화하다가 너의 이름을 딱 말하는 거야. 그 순간 어떻게 돼? 분명히 다른 사람들 대화는 1도 안 들렸는데 내 이름만 귀신같이 들려.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 이거 경험해본 사람 엄청 많을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사실 이거 우연이 아니야. 너의 뇌가 24시간 내내 너 몰래 작동시키고 있는 비밀 시스템이 있거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면 너의 인간관계, 연애, 직장생활, 심지어 돈 버는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사람의 이름이 가진 소름 돋는 심리학적 비밀 7가지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아마 영상 보고 나서 당장 주변 사람 이름 부르는 방식이 달라질걸?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먼저 아까 그 상황 있잖아. 시끄러운 곳에서 유독 내 이름만 딱 들리는 현상. 이거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 1953년에 영국의 심리학자 콜린 체리라는 사람이 처음 이름을 붙였는데, 재밌는 건 이 연구가 칵테일 파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항공 관제탑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1950년대 초반에 관제사들이 여러 조종사의 목소리가 동시에 하나의 스피커로 나오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지 구별을 도저히 못한 거지. 비행기가 하늘에서 돌아다니는데 관제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체리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 인간의 뇌가 수많은 소리가 동시에 들려도 특정 소리 하나만 골라서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야. 근데 사실 말이야,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야. 1959년에 모레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연구를 한 단계 더 밀어붙였어. 헤드폰을 끼고 양쪽 귀에 각각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들려준 거야. 오른쪽 귀에 집중하라고 했더니 왼쪽 귀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기억 못하더라고.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물론이고 무슨 언어였는지도,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도 구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차단해버리더라. 그런데 딱 하나, 왼쪽 귀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면 약 3분의 1이 그걸 알아챈 거야. 전혀 집중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2013년에 독일 피텐 헤르데케 대학교에서 한 후속 연구에서는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 좀 더 정교한 실험 설계로 다시 해봤더니 무려 참가자의 96%가 자기 이름을 알아챘거든. 96%. 거의 모든 사람의 뇌가 자기 이름에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너 자신도 모르게 너의 뇌는 항상 내 이름을 찾고 있었던 거지. 자, 봐봐,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뭐 이름이야, 당연히 많이 들어왔으니까 익숙해서 잘 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건 단순한 익숙함의 문제가 아니거든. 2006년에 뉴저지 의과대학의 마이클 루이스 교수팀이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사람들의 뇌를 직접 찍어봤어.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랑 다른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 뇌가 정확히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비교한 거야. 결과가 진짜 소름이야.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만 뇌의 왼쪽 중간 전두엽, 중간 측두엽, 그리고 상측두엽이 동시에 확 활성화됐어. 다른 사람 이름 들을 때는 이런 반응이 안 나와. 그리고 이 영역들이 뭐 하는 곳이냐면 자기인식, 자아 정체성,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읽는 마음 이론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야. 특히 내측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활발해지는 영역이거든.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야. 뇌에게 나라는 존재 자체를 환기시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거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잠자는 뇌도 자기 이름은 알아듣는다는 연구가 있어. 1999년에 프랑스 리옹 대학의 페렌 교수팀이 잠자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어. 완전히 깊이 잠든 상태에서도 자기 이름이 들렸을 때 뇌파가 확 달라지더라고. 깨어있을 때 나타나는 P300이라는 뇌파 반응이 있거든. 이건 뇌가 중요한 자극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전기 신호야. 이 P300이 잠자는 중에도 자기 이름에만 나타난 거야. 다른 이름한테는 반응 없고. 더 놀라운 건 렘수면, 그러니까 꿈을 꾸는 단계에서도 이 반응이 유지됐다는 거야. 너가 꿈을 꾸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있어도 현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뇌가 알아챈다는 뜻이야. 심지어 2015년에 중국 항저우 사범대학 연구에서는 더 극적인 실험을 했어. 의식장애 환자 6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족이 환자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fMRI를 찍었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 중에서 자기 이름의 뇌의 청각 영역이 활성화된 환자들은 이후에 의식을 회복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어. 그리고 1977년 크루츠 연구에서는 전신 마취에서 깨어날 때 고통이나 소음보다 자기 이름에 먼저 반응한다는 걸 밝혀냈지. 치매 환자들도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무너져도 자기 이름만큼은 인식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 이름은 인간의 뇌에 가장 깊이, 가장 먼저, 가장 단단하게 새겨진 정보야. 의식이 꺼져가도 뇌가 끝까지 놓지 않는 마지막 끈인 거지. 그러면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너의 이름이 너한테 그렇게 특별하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람의 이름은 똑같이 특별하다는 뜻이잖아. 이걸 처음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있어. 1936년에 데일 카네기가 자기 책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언어에서든 가장 달콤하고 가장 중요한 소리다. 이 말이 나온 게 거의 90년 전인데 21세기 뇌과학이 이걸 완벽하게 증명해버린 거야. 카네기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걸 fMRI가 눈으로 보여준 셈이지. 사실 이 원리를 세상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 바로 스타벅스야. 너 스타벅스 가면 주문할 때 이름 물어보잖아. 그거 단순히 주문 구분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2024년에 코넬 대학교의 림 교수팀이 이걸 정면으로 연구했어. 커피숍에서 주문할 때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과 번호로 불러주는 걸 직접 비교한 거야. 결과가 놀라웠어. 이름으로 불린 고객들이 그 매장에 대한 선호도와 서비스 만족도가 확연히 높았거든. 연구진이 그 이유를 분석했더니 핵심 개념이 하나 나왔어. 탈객체화. 번호로 불리면 내가 89번 주문, 하나의 물건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문 하나로 취급받는 느낌이지. 근데 이름으로 불리면 나라는 고유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느낌이 드는 거야. 스타벅스가 전 세계 3만 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때 잠깐 스티커로 바꿨다가 다시 손글씨로 돌아간 이유가 여기 있어. 이름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만의 연결을 만드니까. 자, 그러면 이름의 힘이 실제로 사람의 행동까지 바꿀 수 있을까? 정답은 확실히 바꿀 수 있다야. 미국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 웨이터가 손님한테 인사할 때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킴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빙을 맡게 됐어요. 라고 이름을 소개한 그룹이랑 이름 없이 그냥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서빙을 맡게 됐어요. 라고만 한 그룹을 비교했거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름을 소개한 웨이터의 평균 팁이 3달러 49센트에서 5달러 44센트로 올라간 거야. 거의 2달러 차이. 팁 비율로 치면 15%에서 23%로 뛴 거야. 이름 석자를 말하는데 3초도 안 걸리는데 그 3초가 수입으로 직결된 거지. 거기서 끝이 아니야. 네덜란드에서 한 웨이트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손님의 주문을 그대로 따라 말해주는 것만으로 팁이 68%나 증가했거든. 이건 언어적 미러링이라고 하는 건데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들었구나 라는 신뢰감이 생기는 거야. 여기에 이름까지 더하면 효과는 배가 돼. 이름을 부르고 주문을 정확히 반복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것. 이 세 가지 조합이 팁을 가장 많이 올리는 황금 공식이라고 코넬 대학교의 마이클 린 교수가 연구해서 밝혔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름에는 암묵적 자기애라는 아주 깊은 심리 현상이 연결돼 있다는 거야. 2002년에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의 페렘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가 학계를 뒤흔들었는데 제목부터 도발적이야. 왜 수지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파는가?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야. 사람의 이름이 직업 선택, 거주지 선택,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름이 데니스인 사람이 치과의사 덴티스트가 될 확률이 통계적 기대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어. 이름이 조지아인 여성이 조지아주에 사는 비율도 일반 기대치보다 무려 44%나 높았고, 플로렌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플로렌스라는 도시에 사는 비율도, 버지니아라는 이름의 여성이 버지니아주에 사는 비율도 전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어. 페렘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 사람은 내 이름이 폴이고 세인트 폴로 이사한다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름 때문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다고.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더 기본적인 효과가 있어. 이름 글자 효과라고 해. 1985년에 벨기에 심리학자 너틴이 처음 발견했는데 사람들한테 알파벳 글자를 쌍으로 보여주고 더 좋아하는 글자를 고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에 포함된 글자를 선택하더라고. 이게 12개 유럽 언어에서 전부 동일하게 나타난 거야. 문화도, 언어도, 나이도 상관없이 인간은 자기 이름 글자를 다른 글자보다 좋아해. 그리고 이게 정말 신기한 건
이 효과가 흔한 이름보다 독특한 이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름이 제니인 사람보다, 이름이 제니퍼인 사람이, 이름이 존인 사람보다, 이름이 저스틴인 사람이 자기 이름 글자에 대한 선호가 더 세. 독특한 이름일수록 자기 정체성과 더 강하게 결합되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실제 대화에서 이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좋은 질문이야. 먼저 가장 강력한 타이밍부터 알려줄게. 대화의 시작과 끝에 이름을 넣어. 심리학에서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처음 들은 것과 마지막에 들은 것을 가장 강하게 기억해. 가운데 내용은 상대적으로 잘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영수야 오랜만이다로 시작해서 대화 내용을 주고받다가 끝에 영수야 다음에 또 보자로 마무리하면 상대의 뇌에 너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각인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름을 너무 자주 부르면 역효과가 난다는 거야. 링크드인의 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쓴 글이 화제가 됐는데 대화 중에 상대 이름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오히려 영업사원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너 경험 있잖아. 보험 설계사나 자동차 딜러가 도준씨 이거 좋아요. 도준씨 이건 어때요? 도준씨 이건요 하면서 1분에 5번씩 이름을 부르면 호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구나 하는 경계심이 올라갔거든. 상대가 내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데일 카네기도 이름의 힘을 강조했지만 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적절한 순간에 진심을 담아서 부르라는 거였어. 전문가들은 한 대화에서 3번 이내가 적절하다고 조언해. 처음 인사, 중간에 중요한 질문, 마지막 인사.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름의 심리학을 연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져. 너 좋아하는 사람이랑 카톡할 때 또는 만나서 대화할 때 걔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러본 적 있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야.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래. 그런데 자기 이름은 자기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잖아. 상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상대의 뇌에 너는 나한테 특별한 존재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 순간 상대의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너랑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기분 좋다 라는 감정이 형성되는 거지.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상대를 뭐라고 부르느냐가 관계의 질을 예측한다는 연구도 있어. 본명 대신 자기들만의 애칭을 쓰는 커플이 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온 건 애칭 자체가 세상에서 우리 둘만 아는 특별한 이름이 되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연인이 너한테 야, 너라고 부르는 것과 너만의 특별한 애칭으로 부르는 게 느낌이 같아? 완전 다르잖아. 이름이든 애칭이든 핵심은 같아. 나는 너를 세상의 수십억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단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이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 이름의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협상 전문가, 세일즈맨, 심지어 사기꾼들까지. FBI 출신의 협상 전문가 크리스 보스는 그의 책 절대 타협하지 마라에서 미러링이라는 기술을 소개하면서 상대의 이름과 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을 설명했어. 특히 상대가 극도로 흥분하거나 화가 나 있을 때 이름을 차분하고 낮은 톤으로 불러주면 뇌의 편도체 반응이 감소하면서 공격성이 줄어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름을 불린다는 건 이 사람이 나를 물건이나 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 이름이 불리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사회적 유대 모드로 전환되는 거야. 이 원리를 마케팅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활용해. 너 경험 있잖아. 전화 받았는데 갑자기 김도준 고객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 순간 뇌가 어떻게 반응할까? 자동으로 이 사람이 나를 아나? 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주의력이 확 올라가. 그게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를 마케팅에 적용한 거야. 시끄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뇌의 선택적 주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지니까. 이메일 마케팅에서도 제목에 수신자 이름을 넣으면 오플률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어. 팩통의 이메일 중에서 내 이름이 들어간 이메일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이름의 힘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인생 경로를 무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2017년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아주 독특한 실험을 했어. 낯선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4개의 이름 중에서 이 사람 이름이 뭘 것 같냐고 물어본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5%, 4분의 1 확률이어야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우연의 확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맞춘 거야. 연구진의 설명이 소름 돋아. 사람은 자기 이름이 가진 사회적 이미지에 맞춰서 무의식적으로 외모와 표정과 헤어스타일까지 조정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밥이라는 이름은 둥글둥글한 인상, 팀이라는 이름은
날카로운 인상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있으면 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평생 동안 조금씩 그 이미지에 맞춰가는 거지.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건지 사람이 이름을 만드는 건지 생각해보면 좀 소름 돋지 않아? 자, 이제 실전으로 가보자. 이름의 심리학을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30초 안에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넣어. 아, 영수 씨 반갑습니다. 영수 씨는 이쪽 일 오래 하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데일 카네기가 제안한 LIRA 기법이 있는데 L은 리슨 잘 듣고 I는 임프레션 인상을 만들고 R은 리피트 반복하고 O는 어소시에이트 뭔가와 연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영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영수라는 친구가 있었지 하고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름을 잊어버리는 걸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돼. 두 번째, 카톡이나 문자 같은 디지털 대화에서도 상대 이름을 넣어봐. 특히 단체 톡방에서 효과가 극적이야. 전체한테 하는 말이랑 영수야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름을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 영국의 샤피로 연구팀이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칵테일 파티 효과가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에서도 작동한다는 거야. 화면 위에 수많은 글자가 지나가는 중에 자기 이름이 나타나면 주의가 자동으로 끌렸어. 톡방에 알림이 100개 쌓여 있어도 내 이름이 들어간 메시지는 귀신같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세 번째, 직장에서 후배나 동료의 이름을 불러줘. 상사들이 야, 거기 너, 김대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름을 직접 불러주는 건 코넬 대학교 연구에서 밝혀진 탈객체화 효과를 만들어내. 내가 이 조직의 부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이게 직원의 업무 동기, 소속감, 충성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리더와 직책이나 대명사로만 부르는 리더. 어느 쪽 밑에서 일하고 싶겠어? 네 번째,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이름을 차분하게 넣어줘. 싸우거나 언쟁이 벌어졌을 때,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대신에 영수야. 잠깐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이름을 넣으면 상대의 방어벽이 확 낮아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나는 지금 너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있어 라는 무의식적 메시지거든. FBI 인질 협상관들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범인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야. 이름을 알고 나서 존이라는 식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협상이 가능해진다고 해. 다섯 번째, 오래 연락 안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상대 이름으로 시작해봐. 영수야 오랜만이다 하는 한마디가 야 오랜만이다 하는 것보다 감정적 반응이 훨씬 강해. 아까 말했잖아. 이름이 불리면 뇌의 자기 참조 처리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고. 그 순간 상대는 단순한 안부 인사 이상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라는 메시지가 되니까.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게. 반대로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부르는 건 어떤 효과를 줄까? 생각해봐. 너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번에 봤는데 이름이 뭐였지? 하면서 내 이름을 까먹은 거야. 그때 기분이 어때? 서운하잖아. 그리고 더 심한 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영수인데 영호라고 부르면 나한테 관심도 없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호감이 뚝 떨어져. 반대로 한번 만난 사람이 다음에 만났을 때 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주면 이 사람 뭔가 다르다, 나를 기억해줬네 하면서 강렬한 호감이 생겨. 이름을 기억하는 건 비용 제로의 호감 투자야. 이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야. 카네기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정치의 기술이고 잊어버리는 것은 정치적 망각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기억하기로 유명했어. 심지어 자동차 정비공의 이름까지 기억했다고 해. 그의 핵심 참모였던 제임스 팔리는 수천 명의 이름을 기억해서 그 사람들 각각에게 개인 편지를 보냈어. 편지 시작을 이름으로 했겠지. 그게 뭘 만들었겠어? 사람들이 루즈벨트는 나를 알아 라고 느끼게 되면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어진 거야. 이름 하나 기억하는 게 표를 만들어낸 거지.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게. 우리가 오늘 배운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야. 사람의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이고 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하는 정보이고 잠자는 동안에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반응하는 가장 원초적인 자기인식의 단서야. 1953년 콜린 체리가 칵테일 파티 효과를 발견한 이후로 70년 넘게 fMRI 연구, 수면 뇌파 연구, 행동경제학 연구까지 모든 분야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어. 인간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는 자기 이름이라는 것. 너 지금 주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 관계가 있어?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자주 잊어버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봐.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적절한 순간에 진심을 담아서 불러주는 거야. 그 한마디가 상대의 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너는 이제 알잖아.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자아 인식 회로가 켜지고 보상 시스템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거야. 이 모든 게 이름 석자 안에 담겨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너의 이름도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야. 부모님이 너를 부를 때, 친구가 너를 부를 때, 연인이 너를 부를 때. 그 사람들의 뇌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름이 특별한 카테고리에 저장돼 있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이름이 들리면 반응할 만큼. 그 사실을 잊지 마.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그 달콤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오늘부터 시작해봐. 이름 석자. 사소한 것 같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너의 그 작은 클릭이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 그리고 댓글로 너만의 이름 관련 경험도 공유해줘. 시끄러운 곳에서 내 이름만 귀신같이 들린 적,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줘서 감동받은 적, 반대로 이름을 잊혀서 서운했던 적, 다 좋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